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 이윤남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은 이 스포츠 윤리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성의 그런 윤리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 이제 윤리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윤리 규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새로 바뀌고 정비된 내용들을 지도자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또 이 이제 선수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강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지도자가 알아야 할 대한축구협회 윤리 규정인데 이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윤리 규정 관련해서 이제 재개정된 현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재개정으로 해서 정비된 내용들이 축구인 윤리 헌장과 실천 강령 그리고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 윤리 규정이 있는데 차례대로 이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바뀐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 규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재개정 작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의 윤리 규정을 이렇게 정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이 윤리 분야 관련 규정이 오래전에 제정된 상태에서 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다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윤리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여러 다양한 윤리 관련 문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도 이런 걸 많이 인식하시고 많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윤리 규정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제정된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급격히 이제 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윤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려가 있었고요. 또 최근 작년 2023년 1월 31일에 FIFA에서도 그 디스플리너리 코드하고 이제 코드 오브 에틱스를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개정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에 개정된 내용들을 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도 이런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기존 윤리 관련 그 축구협회의 규정이 좀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윤리 강령이라는 선언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 축구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사항을 잘 담고 있긴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나는 축구인으로서 부정과 부패, 차별과 폭력을 배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구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5가지 지켜야 될 강령 5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강령이 좀 선언적인 의미에 이제 그쳐 있고 이 내용을 특별히 뭐 매년 이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어디서 뭐 배우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그냥 약간 선언적 의미 이런 정도의 효과로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5가지 그 정정당당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는 승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구매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는다. 공정한 축구 환경을 해치는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의 횡령 또는 사적인 유용을 일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학교 관련 진학 비리를 그 축구 발전의 병폐이고 청렴성을 의심받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타, 욕설, 폭언, 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5가지 내용으로 윤리 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축구 관련된 윤리 문제들을 보시면 기존에는 어떤 폭력, 폭행, 그리고 뭐 승부 조작, 무슨 뇌물 수수 이런 것처럼 좀 굉장히 심각하고 위법적인 그 불법적이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이런 윤리 문제가 불거졌었고 대체로는 이런 게 윤리 문제를 넘어서서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뭐 폭행을 가한다든지 어떤 뇌물을 수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종차별 같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윤리 위반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아주 최근이고 지금은 굉장히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종차별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던 중에 이제 골을 차려고 할 때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한 관중이 이제 화면에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이 관중에 대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3년간 모든 축구장에서 직관을 금지하는 굉장히 중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축구 경기 관련해서 그 굉장히 인종차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최근에 더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는 그런 윤리 관련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이 커져서 더 큰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의 선수로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 피해자로서의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 또는 다른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 문제가 우리가 가해자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각별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축구 경기 관련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최근의 사례들을 보시면 아주 최근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서 좌절된 후에 그 온라인에서 이제 상대방이었던 기니 선수들에 대해서 인종차별 발언들을 이제 쏟아냈고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올해 1월엔 이탈리아에서 흑인 선수에 대해서 관중들이 원숭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게 물론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팀에 대한 어떤 응원의 차원에서 나오긴 한 거지만 굉장히 그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이 있기도 했고요. 흑인 선수가 또 인종차별에 되게 시달렸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스페인의 또 이 선수가 인종차별 학대로 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K리그의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SNS에서 댓글에 특정 동남아 선수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K리그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게 그 선수들 사이에 서로 약간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중들이 인식하는 그런 윤리적인 수준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이제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다가 야기된 문제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88년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오래된 사례이지만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FIFA는 굉장히 이 중대성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5대 계획, 인종차별 관련된 5대 계획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FIFA에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이 월드컵이 벌어지는 기간 중에 그 모든 선수들의 SNS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인종차별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걸 예방하고 방지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최근에 5월 초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원 협회들이 징계 규정으로 인종차별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 이런 인종차별 행위가 있을 때 몰수패를 포함한 엄격한 제재를 명문화해야 된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발생할 경우 2차례까지 일시적으로 경기를 멈추고 중단, 그리고 또는 포기까지 이르게 시행 순서를 정하고 심판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인종차별에 대한 형사 범죄를 인정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는 그런 방안. 네 번째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모두가 보유하도록 학교 정부와 함께 교육계획을 세우고, 전직 선수들로 구성된 반인종차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5대 계획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FIFA를 통해서 이제 규제가 될 예정이고,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이러한 상황이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축구계에서 인종차별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점차 개선해 가도록 그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윤리 규정을 개정하게 된 그 중요한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인권 차별, 뭐 성차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점점 많은 그런 인식의 재고를 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는 이게 어떤 성차별이나 인권차별로서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 또는 성차별 그 시정에 대한 그 언어 사전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그냥 편하게 썼던 언어들인데, 이제 스포츠맨십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이제 스포츠맨십은 공정한 페어플레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꼭 스포츠맨이어야 하는 것이냐, 스포츠 우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맨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 젠더 뉴트럴한 용어를 쓰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이 저출산은 그 아이를 적게 낳는 그러한 문제가 그 아이를 낳는 그 여성, 모성에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게 차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해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모차 같은 경우도 이 아기를 태우는 그런 유모차는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엄마여야 한다라는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어떤 성차별적인 그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모차가 아닌 유아차로 바꾸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모차는 영어에서는 이런 이게 어떤 모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은 그냥 스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유모차라고 쓰이다 보니까 이게 차별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서 유아차라고 이걸 변경해서 쓰자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부형도 이게 아빠 엄마가 다 지칭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지칭될 수 있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쓰자. 그리고 자매 결연도 이 자매 결연이라는 게 서로 이제 사이좋게 뭔가를 인연을 맺는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자매는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용어라는 지적 때문에 이걸 상호 결연으로 바꾸고 처녀자 이런 것도 이게 남성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여성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처녀 이걸 가지고 이 처녀작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그 성차별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해서 첫 작품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좀 예전부터 이런 용어들을 편하게 써왔던 세대에서는 이런 것부터도 굉장히 유의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요새 뭐 주식을 뭐 처음 하는 사람, 뭐 골프 처음 하는 사람에서 뭐 주린이, 굴린이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런 단어조차도 이거는 어린이 그 어린이가 굉장히 서툴고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있는 말이어서 이게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진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해서 이런 말도 이제 쓰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이제 그 인권과 성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따라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도로 고도화된 어떤 윤리 그리고 차별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점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윤리 규정을 그 개정한 배경의 하나로 말씀드렸던 그 FIFA의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FIFA의 이제 징계 규정인 디스플리너리 코드하고 윤리 규정인 코드 오브 에틱스가 작년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회에 이 공문을 보냈고 축구 규정의 틀을 현대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2019년에 개정됐던 그 디스플리너리 코드와 2020년 개정된 코드 오브 에틱스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했었고 2022년 말에 FIFA 카운슬 미팅에서 이 두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징계 및 윤리 위반을 다루는 절차적인 효율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별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 작업을 시행했고 이 규정은 작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내용을 우리 축구협회의 윤리 규정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이번 개정 작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FIFA의 디스플리너리 코드와 코드 오브 에틱스의 이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FIFA는 provide greater protection to victims of discrimination and sexual abuse or harassment라고 해서 이 차별과 그 성적인 그 성적인 그 학대 행위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좀 더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 규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모든 형태의 섹슈얼 어비스, 허래스먼트와 그런 이제 자의적인 권력 남용은 이 처벌에 대한 기소에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그런 피해자들이 절차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결정이 났는지 그걸 통지받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멤버들이 이러한 그 섹슈얼 어비스 및 그 승부 조작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FIFA에 통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부 조작을 포함한 이 윤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선정을 하고, 이 독립적인 그룹이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FIFA나 이 스포츠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그런 당사자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그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IFA의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트랜스퍼를 금지하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18%의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이걸 준수했을 때 이 트랜스퍼 밴을 그때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강화된 집행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윤리 규정이 어떤 식으로 재개정되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보셨듯이 5가지 선언적인 규정이었던 윤리 강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윤리분과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인 윤리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특별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윤리 규정이 존재하진 않았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선은 축구인 윤리 헌정 및 실천 강령으로 해서 기존의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었던 윤리 강령을 실천 강령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축구인 윤리 헌정 및 실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리 규정은 기존의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 규정을 모두 포함한 규정으로 윤리 규정을 새로 제정을 했고, 기존 윤리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여기에 함께 통합을 해서 이 윤리 규정 관련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내용이 같이 통합된 내용으로 이 윤리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규정은 기존의 윤리 강령에 있던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절차적인 규정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새로 제정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산하 협회들에 대해서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서 신규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윤리 관련 규정은 윤리 헌정 및 실천 강령, 윤리 규정, 그리고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규정이 좀 더 짧은 이제 윤리 헌정과 실천 강령 그리고 인권 규정을 먼저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새로 제정된 윤리 규정의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인 윤리 헌정 및 실천 강령이고요. 이것은 이
가장 이제 앞부분에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선언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스포츠 기본법 제20조의 스포츠 윤리 그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스포츠를 하면서 이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뭔지를 여기에 기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은 그 스포츠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공정성 그리고 이 윤리성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승패가 있고 이기고 지고 이런 경쟁을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게 더더욱 정해진 룰에 따르고 이런 페어플레이에 기반해서 이 승패를 정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이제 스포츠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 원칙을 여기에 선언적 의미로 이제 포함을 해둔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축구 환경 조성 및 유지가 축구 가치 실현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축구인은 공정한 경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는 이 윤리 헌장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헌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천 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 같이 선언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윤리 헌장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강령은 처음에 보셨던 윤리 강령에 있던 그 5가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하고 그 기존에 좀 없었던 내용도 같이 반영을 해서 10가지의 실천 강령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실천 강령의 1번은 제반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째는 정정당당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는 부정부당한 승부 조작, 편파 판정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스포츠 토토 구매 행위 그리고 스포츠 도박을 포함한 불법 도박을 하지 않고 타인의 도박 또는 사행성 행위에 일체 관여 또는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4번째로는 공정한 축구 환경을 해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고 이에 대한 일체의 알선, 청탁, 주선 그리고 권한 남용 행위를 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부당하고 위법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사적 유형을 시도, 이행, 권유, 협조 또는 방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완성에 이르지 않으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시도만 하더라도 또는 제3자에게 권유하거나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 방조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5번째는 입시 진학 또는 입단 관련 비리,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경쟁과 축구 발전을 훼손하는 병폐임을 명심하고 청렴성을 의심받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축구를 포함한 이제 모든 스포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스포츠에 적합한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좀 더 중용되고 그런 선수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시 진학 또는 입단 이런 비리가 근절되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실천 강령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파벌 문화를 배척하고 건전하고 정정당당하며 신뢰받는 축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기존에 이제 파벌 문화의 내용들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파벌을 통해서 공정한 스포츠 축구의 그런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학교 학연을 통한 것이든 지원을 통한 것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파벌 문화가 축구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인식을 다 같이 갖고 이런 문화를 배척하자라는 취지의 조항을 담아둔 것입니다. 7번째는 구타,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훼손하는 괴롭힘, 따돌림, 그리고 타인의 존엄, 권위, 품위, 그리고 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폭행과 폭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어떤 신체적인 직접적 폭행 이런 부분보다도 정신적 상태를 훼손하는 이런 따돌림 문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그런 고통을 안기고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따돌림 그리고 이제 폭언, 뭐 욕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이 강령을 이 7번째 강령 규정을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8번째는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민족, 국적, 사회적 출신, 이념, 연령, 성별, 장애, 외모, 직업, 지위, 빈부, 성적 성향, 정치적 견해, 혼인, 지연, 혈연, 학연, 기타 원인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 및 혐오를 배격하고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규정을 재개정한 배경에는 그 윤리의식의 제고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 좀 더 각성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냥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굉장히 그냥 넓게 그냥 차별이라는 정도로 했던 이 강령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세히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인종, 피부색,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념도 그렇고 아까 이제 주린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성격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리다, 뭐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외모에 대한 부분도 이게 외모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쁘다라는 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외모를 오히려 비하하거나 놀리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외모에 대한 언급은 이게 그 겉으로는 칭찬일 수 있어도 그 이면에는 너는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의식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직업이나 지위도 그렇고 요새는 성적 성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성적 성향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차별을 가하는 그런 부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도 이게 어떤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배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종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정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축구장에서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구가 달린 깃발을 흔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피파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 혐오를 배격하고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차별에 대한 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축구인 윤리 현장 및 윤리 규정과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을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한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잘 인지하고 그 내용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강령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 서약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벌 또는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고 수용할 것이고 위반 행위의 결과를 되돌리거나 취소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개정된 축구인 윤리 헌장 및 실천 강령의 10가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스포츠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그런 이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모든 산하 협회에 이러한 인권 보호 규정 마련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의 목적은 축구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축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한축구협회와 협회의 회원단체 및 그 산하단체 그리고 축구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축구인이라고 하면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및 동호인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회원단체의 임직원도 이 축구인에 포함됩니다.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에서는 금지되는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이 다음 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에서 금지되는 이런 행위들을 보시면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 대면 또는 비대면 상황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꼭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 이를 유포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인데 이걸 유포함으로 인해서 유포하거나 이걸 적시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비대면 상황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대면 상황이 아니라 온라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이게 명예훼손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이것은 이제 선배 후배 간에 지도자와 이제 훈련을 받는 선수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이 여러 이제 축구에서도 특히 그런데 이제 축구도 이 단체 경기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이제 팀 안에 여러 인원들 사이에서 이제 소규모로 그룹화하면서 특정인을 이제 배제하거나 특정인한테만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군가를 제외하는 이런 행위들도 인권 침해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런 부분은 스포츠계에서도 최근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형사 사건이나 민형사 사건으로 이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FIFA에서는 이런 성적인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징계 기한 없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금지 행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또 금지되어 있고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당연히 이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는 범법 행위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고 당연히 인권 침해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도 인권 침해 행위에 들어가고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은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비밀 유지하는 그런 절차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피해자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이런 인권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그런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단체가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회원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런 피해자 신고자의 조치 요구가 있을 때 피신고자의 직위 해제, 직무 정지,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다면 분리 조치 등을 그런 회원단체 차원에서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그런 신고자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 평가 등에서 차별을 하는 내용, 교육 훈련 기회를 제한한다거나 집단 따돌림 등 제2차 가해, 이런 신체적 손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행위,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단체 및 축구인은 인권 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 유지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자 등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 번호 등 그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되고 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또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과 사항에 정한 내용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 단체 및 축구인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축구인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내용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이번 재개정 작업을 통해서 실체적인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새로 마련된 윤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리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 행위는 이 윤리 규정을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자기 또는 부작위로 행한 축구의 가치와 평판을 훼손하는 축구 관련 불법,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 어떤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고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고 버려두는 직무유기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는 그 가만히 있는 그런 부작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또는 부작위, 고의 과실, 그리고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이 시도를 했지만 그런 행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불문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대상 행위가 되고, 주된 행위자인지 또는 주된 행위자를 도와주는 방조를 했는지, 또는 행위자에게 이런 행위를 시키는, 직접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지시한 그런 교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모두 대상 행위로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윤리 규정이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적용을 받는 모든 임직원, 선수, 지도자, 중개인, 그리고 협회 또는 관계단체에 등록된 동호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윤리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윤리 규정 대상자였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사 및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 행위를 한 행위자가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행위 발생 당시에 윤리 규정 대상자였다고 하면 동일하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 규정을 위반하고 그 협회나 지도자 등 자신의 위치에서 사임 등을 통해서 그 위치 자신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 당시에 윤리 규정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이후에 윤리 규정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게 됐더라도 그 기존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윤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 규정의 적용 시기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적용되는 유효한 윤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윤리 규정은 올해 초 대한축구협회의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제정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윤리 규정이 현재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윤리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 제정해서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들에서는 현행 윤리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고, 이 윤리 규정이 나중에 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개정된 윤리 규정은 그 개정 이후에 발생한 행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 규정의 적용 원칙은 윤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윤리 규정 해석이 문제가 되면 윤리위원회가 협회의 정관, 규정, 그리고 관습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윤리위원회는 스포츠 원칙과 법리로 확립된 선례 그리고 원칙들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 규정의 이제 실체적인 부분,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윤리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준수해야 되는 의무행위,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준수행위가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행위,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금지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준수행위는 기본 의무라는 표제 하에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들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한 임무 수행이라는 표제 하에 공정한 임무로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에는 위조, 권한남용, 내기, 도박 같은 행위의 금지 행위 부분과 뇌물, 부패, 공금 유용, 승부조작과 같은 금지 행위 유형을 나누어서 자세하게 그런 실체적인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의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가지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무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중립성 유지 의무, 충실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보고 의무, 협조 의무,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윤리 규정에서 이 윤리 규정 대상자가 준수해야 될 기본 의무들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의무는 윤리 규정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 규정이 제정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숙지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윤리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런 윤리 규정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육에 와주신 지도자분들께서는 이 새로운 윤리 규정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이 축구 지도를 받는 선수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전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리 규정 대상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FIFA, 협회, 축구산업 및 축구계에 미치는 효과를 유념하고 품위를 지키는 윤리적 자세로 행동하고 신뢰받는 진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일반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윤리 규정 위반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반 윤리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재반 윤리 규범 및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중립성 유지 의무는 정부기관, 국내 국제기구, 단체, 협회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협회, 연맹, 리그, 구단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야 되고 이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는 태도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축구를 이용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축구와 관련된 조직, 인력,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중립성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충실 의무는 FIFA, 협회, 연맹, 리그 또는 구단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수한 비밀 정보가 있을 경우 이 정보가 비밀 유지를 전제로 제공된 것이고, 협회 규정에서 이 내용들을 비밀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면 비밀 유지를 하여야 되고, 이 비밀 유지 의무는 더 이상 윤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요. 보고 의무는 윤리규정 대상자가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보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는 이 윤리규정 대상자가 직접 그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증인이든 그리고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불문하고 윤리위원회 요청이나 조사 절차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사실과 자신의 관여 행위에 대해서 다른 지시가 없다면 비밀 유지도 하여야 되고, 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회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진술, 불완전한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괴롭히거나 보복,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의무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의무 규정 중에는 공정한 임무 수행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임무 수행은 이 축구 윤리 규정 이 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축구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공정한 의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해상충 회피 의무,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수락할 때의 원칙,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보호해야 될 의무, 차별 및 명예훼손 금지, 그리고 수수료 관련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회피 의무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역할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잠재적으로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역할이나 의무 수행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선출, 임명 또는 고용되기에 앞서서 그러한 역할이 이해상충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하고, 이해상충이 자신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단체 또는 이를 관장하는 기관에 공개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물 및 기타 혜택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또는 제3자로부터 무상의 물품이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허용되는 선물 기타 혜택의 제공 또는 수확은 상징적이거나 아주 미미한 가치만을 가진 경우, 예를 들어 뭐 상장 같은 것은 이제 상장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고, 또 이제 가치가 아주 소소한 것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받거나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재량 하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물품이나 혜택의 수수가 윤리 규정 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금전적 또는 혜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무상의 물품 혜택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 정식의 합법적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그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떠한 거래를 협상하거나 계약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도 수수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거나 이런 것을 제한하거나 약속 또는 요청,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 및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국가, 개인 또는 단체의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사회적 출신, 성별, 장애, 성적 성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빈부, 출생, 연령, 혼인, 지연, 혈연, 학연, 다른 상태,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도 경멸, 차별, 경시하는 표현 또는 행동을 통해서 타인의 존엄, 권위 또는 품위, 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구 경기와 관련해서 협회 및 다른 윤리규정 대상자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의 공개적 성명이나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고,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증오, 폭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적 자세나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든 형태의 괴롭힘, 다른 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협박, 이익에 대한 강요,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괴롭힘, 착취는 특별히 금지됩니다.
피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 성희롱을 비롯한 폭언, 폭행,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금지 규정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위조, 권한 남용, 내기, 도박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굉장히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정식 합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등의 시장이 예를 들어 3조 규모라고 하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시장 규모가 300조에 이른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곳들은 이 처벌을 피해가면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도박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예방하고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분들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에서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의 첫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보호의 규정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해야 되고 누구를 모욕하거나 징후, 폭력을 유도하게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무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조 변조라고 해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위조는 그 문서를 작성하는 작성자, 그러니까 문서에 그 사인하는 사람을 도용하는 것을 위조라고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변조라고 하는데 이런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또는 이런 문서들을 제시하거나 제출하는 등 사용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지도자 또는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자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중립적 정보에 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신의 권한을 부당한 이익이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분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축구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서 파벌 문화를 배척하고 상하 동료 간 상호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축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기, 도박, 기타 유사 행위에 관련해서는 축구와 관련된 내기, 도박, 복권, 유사한 행위 또는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제3자를 연계한 경우를 포함해서 축구 경기와 관련된 내기, 도박, 복권, 기타 행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포츠 복권 관련된 승부 조작, 기존에 벌어졌던 승부 조작 사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스포츠 복권 관련된 승부 조작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불법 베팅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전에 승부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것을 당연히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거액을 베팅하면 이 대리점들이 이런 불법 참가자를 모으고 여기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제 총판이 선수를 매수해서 이 스포츠의 승부 조작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계에도 승부 조작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졌었는데 이 승부 조작 파문 일지 보시면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대대적인 이 조사와 징계를 통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다음 금지 행위로서는 뇌물 기타 부정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또는 다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이익을 다른 자에 주기 위해서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한, 약속, 어떤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와 이런 행위를 직접 했든지 간접적으로 했든지 제3자와 연계했는지를 불문하고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승부 조작 관련해서는 이런 조작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또는 이런 접근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승부 조작 관련된 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은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공정위원회가 조사, 판단 및 징계 권한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금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 그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 규정에 대한 내용은 점검하고 실행하는 그런 윤리위원회에 대한 그 절차적인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의식 강화와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외적인 비윤리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에서 벌어진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공정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에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와의 관계는 대회 또는 경기 관련된 불법 위법, 기타 징계 행위는 공정위원회가 심의해서 처리하고 대회나 경기와 관련되지 않는 비윤리적 인권 침해 행위는 윤리위원회가 조사해서 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서면 또는 대면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사 대상자는 윤리위원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 윤리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징계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게 됩니다. 공정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때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윤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나 범위에 대한 권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권고를 공정위원회가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재발이나 상습적 위반 행위는 가중된 징계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런 징계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나 다른 법적 책임 부과와 상관없이 중첩적, 개별적으로 심의 결정 부과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재개정된 윤리 관련 규정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윤리 규정 내용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쭉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이제 선수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전파해 주시고 이 축구계가 윤리 규정 준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이 좀 더 이 축구 발전과 좀 윤리적인 그런 축구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자분들이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재미없는 강의였을 것 같은데 또 끝까지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